신천지 특검은 절대 안 된다고 펄쩍 뛰더니 역시나 이번에도 과학임이 입증됐습니다. 항상 국힘이 뜬금없이 민주당을 공격할 때 그 공격 수단이 이상하면 의시부터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나중에 알고 보면 그 공격 수단이 국힘당의 문제이거나 치부인 걸 민주당한테 프레임을 씌워서 모든 걸 덮어 씌우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통일교 그리고 이번 신천지도 마찬가지인 걸로 보입니다. 이거야말로 이제는 우연이라고 둘 수 없는 그림입니다. 녹취가 나오고 명단이 나오고 텔레그램 지시가 나오고 전직 간부가 숫자까지 꺼내서 증언합니다. 여기까지 쌓였는데도 의혹일 뿐이라는 말로 넘기려 한다면 그건 사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상식을 모욕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CBS 노컷뉴스가 확보했다는 2020년 7월 26일 통화 녹취에서 이만희가 이재명이가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그리한다면 자기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목적 달성을 못할 것이라고 말한 대목은 말투부터가 노골적입니다. 협박을 직접적으로 고함치지 않아도 저 문장은 충분히 협박으로 읽힙니다. 신천지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코로나 시기 신천지에 가장 강경하게 대응했던 행정 책임자였고 그 강경 대응이 대중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유력주자로 띄워버렸습니다. 신천지 내부에서 반감이 폭발했다는 증언, 총회에서 사탄 마귀 같은 표현을 썼다는 증언까지 보도된 상황에서 저 발언은 그냥 감정 섞인 투정이 아닙니다. 대선에서 손해를 보게 만들겠다는 시그널로 읽히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만희가 2020년 7월 30일에 사람들이 경기도지사가 신천지에 이렇게 하는 것은 개신교에 잘 보여서 대권 때 표 얻기 운동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단순 평가가 아닙니다. 신천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조치를 방역이나 공공안전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으로 규정하는 순간 그 다음은 뻔합니다. 내부 결속을 위해 외부적을 만들고 그 적을 무너뜨리는 것을 조직의 과제로 삼습니다. 종교의 이름을 두른 정치 조직화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 2023년입니다. 국민일보 보도에서 7사자 출신이라는 사람이 2023년 7월에서 8월 무렵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 단위로 국힘당 책임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지시하고 관리했다고 증언합니다. 단순히 가입하자가 아니라 책임당원을 미리 만들어둬야 영향력이 커진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군포지역 팀별 목표, 확정수, 남은 수를 적어놓은 표가 있고 텔레그램에는 회비는 자동이체 시켜야 함. 매달 1,000원 나가는 것 같은 지시가 보도됩니다. 작전명이 필라테스였다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목표수, 확정수, 남은 수, 회비 자동이체, 작전명 이건 동호회 모집이 아닙니다. 정치 개입을 조직 사업으로 돌린 겁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방향성입니다. 증언에 따르면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은 하지 말고 무조건 국힘당 쪽으로 하라는 식의 상부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 한쪽이냐? 이유도 붙습니다. 한나라당 시절부터 보수정당과 유착관계가 이어져 왔고 정치권으로 진입할 때도 보수정치권 인사들을 통해 연결을 받아왔다는 식의 설명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노선입니다. 조직이 누구를 파트너로 삼았는지, 누구를 통해 민원을 풀었는지, 누구에게 기대고 누구와 거래해왔는지 그 선택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이 사안을 정면으로 들고 나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래도 신천지 특검을 거부하나라고 압박하며 통일교와 신천지를 함께 특검하자고 말합니다. 입당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는 협박, 오리걸음 같은 기합 같은 구체적 묘사까지 언급됩니다. 백승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신천지 의혹 분리는 어렵다는 강경 기조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흐름에서 핵심은 단순합니다. 통일교만 털어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신천지까지 같이 들어가야 정교유착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국힘당의 태도가 왜 수상하냐면 패턴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특검 남발이라고 비난하던 쪽이 갑자기 통일교 특검은 하자고 앞장서고 심지어 본인들이 주도하겠다고까지 말합니다. 민주당은 그걸 받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통일교만이 아니라 신천지도 같이 하자고 하자 국힘당이 펄쩍 뜁니다. 이 장면을 보고도 정치적 유불리 싸움 정도로만 해석한다면 현실 인식이 너무 순진한 겁니다. 왜냐하면 특검을 주도하겠다고 말한 순간부터 국힘당은 수사 범위를 통제하려 했다는 의심을 스스로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안전한 범위로 특검을 가두고 위험한 영역은 분리라는 이름으로 잘라내려 했다는 의심입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국힘당이 갑자기 뜬금없는 공격을 할 때, 공격 사유가 유난히 이상할 때 나중에 보면 그게 국힘당 자신들의 칩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반복되어 왔다는 인식입니다. 공격의 형태는 늘 비슷합니다. 상대를 도덕적으로 찍어 누르며 큰 소리를 치는데 정작 시간이 지나면 그 프레임이 국힘당 내부 문제를 가르기 위한 연막처럼 보입니다. 지금 통일교 특검, 신천지 특검 논란도 그 흐름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국힘당이 통일교 특검을 들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통일교 문제를 이미 피할 수 없는 단계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그런데 신천지까지 들어오면 게임이 달라집니다. 신천지는 대놓고 이재명 대통령을 적으로 삼았고 실제로 국힘당 책임당원 가입을 조직화했다는 증언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로 굳어지면 국힘당은 단순한 논란이 아니라 정당의 정통성 자체가 흔들립니다. 당내 경선과 공천, 당원 기반, 여론전 이 모든 게 외부 종교 조직의 동원으로 오염됐다는 의혹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문제가 신천지의 일탈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직적 입당이 있었다면 정치권 쪽에서도 그 조직적 동원을 활용했거나 최소한 묵인의 가능성이 함께 따라옵니다. 당원 수가 권력이고 당원표가 경선과 공천을 흔드는 구조에서 외부 조직의 대규모 입당이 선물처럼 들어오는데도 아무도 몰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공모입니다. 둘 중 어느 쪽이든 공당으로서 치명적입니다. 또 하나, 이 사안은 단지 선거 전략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역과 공공안전을 둘러싼 갈등이 정치 개입으로 이어지고 그 정치 개입이 특정 정당을 통해 제도권으로 침투했다면 그건 민주주의의 안전장치가 뚫렸다는 뜻입니다. 종교단체가 표를 무기처럼 들고 협박하고 정당이 그 무기를 받아들여 정치 권력을 확장했다면 그 순간부터 정당은 국민이 아니라 동원 조직에 빚을 지게 됩니다. 빚을 진 정당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수사와 처벌을 막고 규제를 완화하고 유착고리를 유지하려 들 겁니다. 정교 유착이 위험한 이유가 딱 그겁니다. 종교의 탈을 쓴 권력 집단이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할 통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만 따로 떼어내는 특검은 답이 아닙니다. 지금 나온 보도와 증언의 무게를 보면 신천지를 분리하는 순간 진상규명은 반쪽짜리가 됩니다. 통일교와 신천지는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한다는 같은 유형의 문제이고 국힘당을 중심으로 조직적 접점이 형성됐다는 의심이 제기된다는 점에서도 연결됩니다. 수사 범위를 나누는 건 본질을 나누는 게 아니라 증거의 흐름을 끊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함께 특검을 강조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정쟁이 아니라 방역 이후 한국 사회가 겪은 가장 위험한 민주주의 침투 의혹입니다. 국힘당이 여기서 계속 신천지 의혹은 빼자는 태도를 보인다면 국민들이 내릴 결론은 간단합니다. 털리면 치명적인 게 있다는 겁니다. 국힘당이 떳떳하다면 수사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먼저 손을 들어야 합니다. 그게 공당의 책임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빼자고 버틴다면 그 버티는 이후부터 수사로 밝혀야 합니다. 한국 정치가 발전하려면 정교유착과 조직 동원의 뿌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 뿌리가 국힘당 내부로 이어져 있다면 국힘당은 스스로 정리되지 않는 한 국민이 정리하게 될 겁니다. 수사로, 처벌로, 그리고 필요하다면 헌법적 절차로 말입니다. 지금은 그 갈림길의 초입입니다. 여기서 흐지부지 넘어가면 다음 선거에서도 같은 방식이 반복될 겁니다. 그걸 막는 게 특검의 존재 이유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치 박사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